아이들에게 정령을 깃들게 한 뒤 순간이동을 통해 템페스트와 잉그라시아를 오가며 바쁘게 살고 있는 리무르. 포비오를 살려준 대가로 수왕국 유라자니아와의 교류를 약속했던 칼리오는 그 약속을 지켜 템페스트와 수왕국 간의 사절단이 초대되어 오게 되고, 그의 리무르는 수왕국으로 보내는 사절단으로 베니마루를 보냅니다. 그리고 리무르 본인도 사절단을 맡기 위해 준비를 하기 시작하는데, これはちょっと違うんじゃないかな。これもどうなんだ。リムル様素敵です。とてもお似合いです。あのな、シュナシオン。 아무튼 수왕국은 사절단으로 알비스와 스피어가 찾아왔습니다. 힘을 지휘로 삼는 수왕국답게 사절단은 한바탕 소동을 일으키는데, 黙って聞いていればリムル様への暴言の数々我慢に我慢を重ねていましたが、どうやらその必要はなかったようです。 그렇게 시온 대 스피어, 요옹 대 그루시스라는 전개로 싸움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는 수왕국 사절단들이 템페스트가 자신들과 교류할 만한 나라인지를 떠보기 위해 일부러 마련한 자리로 금방 수습이 되고, 그들은 무사히 사절단을 맞이하게 되죠. 俺たちは試されていたらしい。 사절단을 극진히 대접하는 템페스트. よかったですね、リムル様。ああ。 그렇게 만족하고 떠나가는 사절단. 그리고 이번에는 무장국가 드워르곤과 교류를 맺기 위해 템페스트의 대표로 리무르가 직접 드워르곤을 방문하게 됩니다. 많은 이들 앞에서 긴장하며 연설하던 리무르는 드워프왕 가젤로부터 비굴하게 굴지 말라며 애정어린 설교를 듣고 추억의 엘프 술집을 방문하고 돌아가던 중 시온과 슈나에게 딱 걸려버리고 맙니다. お手伝いしましょうか。ああ、すみません。置いていくなんてあんまりです。いや、だってその리무르는 색시도발로 어찌저찌 시온의 요리 시식한 걸로 끝나 무사히 수왕국과 드워르곤과의 수교를 끝낸 후 다시 잉그라시아로 돌아와 아이들과의 이별 준비를 위해 술집에서 가볍게 파티를 벌이시는데, 아이들을 술집에 데려와 수업 강의를 GTA로 배운 듯한 막장 행위는 차치하고 그간 친해진 뮤르마일로부터 마물들의 나라인 템페스트가 점차 힘을 받으면서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묘한 충고를 받게 됩니다. いや、まあすぐにどうこういうことはないでしょうが。 뮤르마일의 충고가 맞아 떨어지는 것처럼 파르무스 왕국에서는 한참 템페스트에 대한 이야기가 논의되고 있는데, 요옹이 흘린 소문을 듣고 이대로 자신들의 나라가 망할 수도 있기에 이참에 템페스트를 점령하면 어떨까라는 기적의 논리를 선보이며 그대로 침공이 결정됩니다. 한편 파르무스의 이러한 결정을 모른 채 템페스트는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데, 요옹은 여행 중 만난 마법사 뮬란을 템페스트로 데려와 템페스트의 사람들에게 소개시켜주며 뮬란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기 시작하지만, 그러나 뮬란은 사실 마왕 클레이만에게 이용당하고 있던 부하로 템페스트를 염탐하기 위해 잠입한 것이었는데요. 連絡くださると。あなたのもたらした情報のおかげでこちらは非常に順調です。もちろん断ったりはしないでしょう。愛しい男が殺される様を見たくはないでしょうからね。 뮬란은 그런 요옹과 템페스트의 친절한 이들을 보면서 점점 마음이 불편해져만 가는데, 한편 수왕국의 알비스로부터 갑작스러운 수정부 통신이 전달되고 마왕 밀림에 의해 수왕국이 파괴된 상태라 수왕국 주민들을 피난민으로 템페스트에 수용해달라는 요청이 전달됩니다. 이에 템페스트의 간부들은 의아해하고 자세한 내용을 들으려고 하지만 통신이 원활하지 않게 되는데, 그 시점 템페스트의 도시 중앙에는 파르무스 왕국에서 보낸 2세계 소환자 3명이 마을에 들어오는데, 2세계 소환자 중 한 명 키라라는 정신계 마법 스킬로 자신이 한 말을 주변이 따르게 하는 힘을 지녔는데요. 이 힘을 이용해 템페스트를 어지럽히려 들었고, 그의 시온과 슈나가 나서서 마법을 막고 쫓아내려 하자 3명이 모두 합세하여 더욱 큰 소란을 피우기 시작하는데, 이와 동시에 뮬란은 마왕 클레이만으로부터 마법 차단 결계를 칠하는 명령을 받게 되고
뮬란은 그 결계를 치게 되며 자신도 마법을 쓸 수 없기에 자신이 버려졌음을 직감하지만 클레이만에게 심장을 빼앗긴 상태라 어쩔 수 없이 결계를 치게 됩니다. 뮬란이 마법 결계를 침과 동시에 템페스트 밖에서는 파르무스의 군대가 도착하여 템페스트를 둘러싼 성정화 결계를 치는데 두 겹의 결계에 둘러싸인 템페스트. 그러자 템페스트에 있는 마물들이 결계로 인해 약화되어 버리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등장한 파르무스 왕국의 군대에 의해 템페스트의 마을 주민들이 무차별 학살을 당하게 됩니다. 한편 리무르는 잉그라시아 왕국에서 아이들과 작별한 후 템페스트로 순간이동을 하려 했지만 순간이동이 제대로 되지 않아 당황하고 곧 소우에이의 분신이 나타나 위험하다고 경고하며 사라지는데 이에 이상함을 느낀 리무르는 바로 히나타와 만나게 되고 はじめましてかな 히나타는 누구한테 들었는지 시즈를 죽인 범인이 리무르라고 여겼고 이 때문에 리무르의 이야기를 전혀 듣지도 않고 토벌하려고 합니다. 히나타가 리무르가 있는 지역에 성정화 결계를 쳐놓은 상태라 리무르는 다른 스킬은 쓸 수 없는 상태가 되고 힘으로도 히나타에게 밀려 결국 속수무책으로 당하며 소멸하게 됩니다. 소멸하는 리무르를 보고 히나타가 사라지자 결계가 해제되며 아까 소멸했던 리무르가 나타나는데 死ぬかと思った。ようやく出ることができました。ご無事でしたか、我が主よ。알고 보니 히나타와 싸웠던 건 분신이었고 숨겼던 본체를 드러내며 어떻게든 위기를 넘겼습니다만 하지만 여전히 템페스트로 순간이동이 되지 않는 것을 알고 이상함을 감지하여 빠르게 템페스트로 돌아가기로 하는데 무사히 템페스트로 돌아와 안심하기도 잠시 그렇게 평화로웠던 마을이 참혹하게 파괴된 광경이 보이는데 그리고 살해당한 100명 이상의 고블린들과 시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シオンは襲撃者が狙った子供をかばって 마물들은 리무르가 처음 지키라고 명했던 세 가지 중 인간을 해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말하며 그로 인해 손을 댈 수 없었다고 웅성거리고 리무르는 자신이 과거 인간이었기에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한 약속으로 이러한 일이 생겼다고 스스로 자책하며 분노합니다. すまんしばらく一人にしてくれいつでもお呼びください。すぐに参ります。 그렇게 죽은 이들을 둘러보던 리무르는 하다못해 자신의 안에서 잠들게 해주겠다며 글러트니를 쓰려던 찰나 에렌과 기타 잡것이 나오고 에렌은 자신의 정체가 엘프라 말하며 엘프 왕가에서 전해져 내려온 이야기를 통해 죽은 이들을 살릴 수 있다고 말을 하는데 현재 마을은 두 겹의 결계를 치고 있기에 아직 죽은 이들의 영혼이 빠져나가지 못했을 것이고 리무르가 마왕이 된다면 그 힘으로 인해 죽은 이들을 되살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알게 되는데요. 리무르의 스킬 대연자가 그 가능성이 3%의 낮은 가능성이라 이야기하지만 하지만 리무르는 가능성이 있다면 해볼 만한 일이라며 각오를 다지며 마왕이 되기로 결심합니다. 여기서 이미 리무르는 오크로드를 흡수한 시점이라 마왕으로 진화할 수 있는 자격인 마왕종을 획득한 상태이고 그에 필요한 1만 명 이상의 인간 혼을 흡수하면 마왕이 될 수 있기에 현재 템페스트로 진격해오고 있는 파르무스의 군대를 모두 자신이 전멸시키기로 결심하게 되는데요. ちょうどよかった 파르무스 군대를 퇴치하고 마물들의 영혼이 흩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작전을 짜는 리무르 일행. 그렇게 작전을 모두 짜고 감금되어 있던 뮬란을 찾아가 사건의 흑막이 클레이만인 것을 알게 되고 그래도 잘못은 했으니 일단 죽어줘야겠다고 하는데 그동안 뮬란과 같이 다니며 좋아하게 된 요음과 그루시스는 강하게 반발하지만 ミュラ行こう。はい。 뮬란은 자신의 죄를 알기에 체념한 채 요음에게 키스하며 자기 같은 나쁜 여자에게 걸리지 말라고 충고한 후 리무르에게 몸을 맡깁니다. 그리고 리무르의 손이 뮬란의 가슴을 관통한 후 よし、うまくいったようだな。 다시 살아난 뮬란? 의아해하는 뮬란에게 리무르는 클레이만이 뮬란의 심장에 도청을 심은 것을 알려주며 자신이 심장을 복제해 두었으므로
지금부터 자유의 몸이라고 이야기해줍니다. 이후 자유의 몸이 된 뮬란이 요원과 꽁냥거리며 그루시스가 의문의 패배를 겪는 건 차치하고 아무튼 본격적으로 작전이 시작되는데 뮬란과 슈나가 마을 중앙에 대체할 결계를 서로 만들고 간부들은 동서남북의 결계석을 깨기 위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베니마루와 소우에이, 가비루는 가뿐하게 군대를 해치우며 소식을 보내고 이색의 소환자 3인방이 있는 곳으로 파견된 게루도와 하쿠로우는 소환자들을 상대하기 시작하는데 하쿠로우는 검을 다루는 300배의 사고가속 스킬을 가지고 있는 큐야를 상대로 그를 능가하는 검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승리하고 そろそろお主の天眼にもわしの動きが追えるじゃろうっておぼろ流水山終わりじゃよ 게루도는 또 다른 이색의 소환자 쇼고를 상대하는데 쇼고가 게루도에게 결투에서 밀리자 자신이 살기 위해 또 다른 이색의 소환자인 키라라를 죽이면서 새로운 유니크 스킬을 획득하는데 그렇게 불사의 무적 육체를 얻어서 기뻐하기도 잠시 手を貸そうか必要ない 여전히 게루도한테 밀리며 샌드백처럼 맞고 있을 때 그의 앞에 마인 나젠이 나타나면서 쇼고를 데려가는데 貴様らはやりすぎたのじゃ決して怒らせてはならぬお方を激怒させてしもうた同情するぞ楽には死ねぬじゃろう 게루도로부터 무사히 도망쳤다고 조아라 하지만 お前はもう死んでいる。何？ 사실 나젠은 마법으로 자신의 육체를 보다 좋은 육체로 바꿔왔던 터라 쇼고의 정신을 죽여버리고 자신이 쇼고의 육체를 차지해버립니다. 간부들의 연이은 승전 소식과 라젠의 소식을 전해들은 리무르는 마을 사람들이 당한 분노를 그대로 드러내면서 공중에서 현대 지식을 기반으로 만들어낸 물리적 술식 메기도를 시전하여 군대를 학살하기 시작합니다. 死ね神の怒りに焼き貫かれてメギド始ま 하늘에서 쏟아지는 빛에 의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그 안에 있던 파르무스 국왕과 대사제 레이임은 병사들을 방패 삼아 도망칠 계획을 세우는데 하지만 리무르의 사정거리를 벗어날 수 없는 국왕과 대사제는 그대로 리무르에게 딱 걸리고 마는데 魔物の国の主なのか 그들은 궁지에 몰리면서도 리무르에게 헛소리를 시전하면서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지만 헛소리하지마 임마 이때 마왕종 진화의 조건을 다 채우면서 마왕으로 진화가 시작되고 진화로 인한 하베스트 페스티벌로 인해 잠이 쏟아지는 리무르 랑가를 소환하여 자신과 인질 2명을 마을로 옮길 것을 명령하고 아직 살아남은 1명이 있는 것을 알고 2만 명의 군대 시신을 제물로 악마를 소환하여 남은 1명을 잡아오라 명령합니다. 소환된 악마는 사실 태초의 악마로 악마 대빵 중 하나였기에 나젠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그런 나젠을 데리고 유유히 돌아가는데 한편 랑가는 황급히 템페스트로 데려가고 마을의 마물들은 조심스럽게 리무르를 재단에 옮겨놓습니다. 진화가 시작된 리무르의 몸에서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그중 대연자 스킬은 스스로 3개의 언어의 진화를 요청하여 의지를 가진 스킬 라파엘로 진화하게 됩니다. 리무르의 진화가 무사히 끝나자 리무르에게 종속된 계보의 마물들에게도 기프트가 부여되어 템페스트의 모든 마물들도 진화를 위한 잠에 빠져들게 됩니다. 리무르와 템페스트의 모든 마물이 잠에 빠진 상태에서 자아를 가진 스킬로 진화한 라파엘은 자신의 주인인 리무르의 의지를 받아들여 스스로 일어나 회색 마법을 시전하고 이 모습을 지켜보던 뮬란과 악마는 素晴らしい是が非でも配下として加えていただかねば 마물들을 살리기 위한 마법을 시전하면서 마소가 부족함을 인지한 라파엘은 자신의 생명력을 소모하려 했으나 소환된 대악마가 그건 너무 아깝다며 대신 자신과 같이 온 악마들을 사용하라 권했고 악마들을 제물로 삼아 무사히 모두를 되살리는 데 성공합니다. 그렇게 하베스트 페스티벌이 모두 끝나고 무사히 깨어난 리무르와 마물들. おはようございますリムル様
おはようしよう 시온과 죽은 100여 명의 마물들도 모두 무사히 되살아난 것을 알고 기뻐합니다. 리무르는 자신이 마왕이 된 후 이성을 잃었다면 지체 없이 자신을 죽여달라고 베니마루에게 부탁했었는데 그것을 증명할 방법으로 시온의 요리는 더럽게 맛없어라는 암호를 정했는데 私の料理がどうしましたかリムル様 무사히 깨어난 리무르에게 베니마루가 시온 앞에서 그 암호를 말하기를 종용하자 곤란해하는 리무르. 그의 라파엘에게 해결 방법을 묻자 한눈에 보기에도 인간적이고 현명해진 말투로 대안을 알려주는 라파엘. 君が決めた合言葉は確かこうだったな俺にクソまずいと答えるようにと 그렇게 다시 평화가 찾아온 템페스트를 둘러보는 리무르 앞에 전에 소환했었던 대악마가 나타나고 리무르는 고맙다며 돌아가라고 하자 그것에 충격을 받는 대악마. そんなことをおっしゃらずに先だってお願いしておりました通り配下の末席に加えていただきたいのです 리무르에게 충성하고 싶다는 그의 의견에 의해 결국 그에게도 디아블로라는 이름을 지어주게 됩니다. お前の名前はディアブロだディアブロ 여기서 디아블로가 엄청나게 세고 오래된 대악마라는 걸 모르는 건 리무르뿐인데 ディアブロそれが私の名感激で胸がいっぱいですよリムル様 마왕으로 진화한 리무르는 보다 성능이 좋아진 자신의 스킬로 자신이 삼켰던 베루도라를 소환할 수 있음을 깨닫고 베루도라와 만났던 동굴로 다시 돌아가 무사히 베루도라를 소환해내고 자신의 분신체를 만들어 그 분신체에 베루도라를 깃들게 하면서 我暴風竜ベルドラテンペスト完全復活逆らう者は皆殺しだ 베루도라 부활 작업은 무사히 성공하여 인간 형태의 베루도라가 현세에 강림. 돌아오고서도 멍청룡의 모습은 여전해서 친근하게 다가왔고 리무르가 직접 베루도라를 소개하면서 친구로서 템페스트에 협력하게 되며 가뜩이나 강한 전력에 더 강한 전력을 더하게 되었습니다. リムルとは心の友魂の片割れ盟友であるやめて俺の方が恥ずかしいから 여기에 뒷북이기는 하지만 블루문드와 드와르곤에서도 지원군이 도착했고 마도 왕조 살리온에서도 사자가 찾아와 회의에 참석하겠다고 하는 등 가뜩이나 시끌벅적한 템페스트가 한층 더 시끌벅적해지는데 私の娘をたぶらかした魔王ですか 시온은 요리 못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는 캐릭터였는데 이번에 부활하고서는 요리인이라는 스킬을 획득하더니 무려 요리가 맛있게 되었습니다. 겉보기는 독약에 재료를 넣어 끓인 것도 조린 것도 삶은 것도 아닌 요리이지만 시온이 이미지 한 대로의 맛이 제대로 구현이 된다고? 근데 요리인이라는 이름의 스킬 호칭이 잘 처리하는 자라고 불리는데 저게 정녕 잘 처리한 것 모습인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それは結構です 어디가 잘 처리되었다는 걸까? 상대방의 미각을 죽였나? 料理は見た目も重要なのだと 방금까지 회의하려고 모여있던 것 같지만 何があったのですかなんて言えばいいか 이야기는 잠깐 바뀌어 광대의 시간. 어디 잠깐 조사하러 갔다가 개 털리고 쨌다가 어느 곳에 들렸는데 다름 아닌 리무르가 애들 키울 때 잠깐 신세졌던 카루라 자카에 거쳐 빅젓 엘프 누님도 전마왕의 전생이라는 설정까지 밝혀진 데다 なんですのその格好趣味を変えはったんですかうるさいぞラブラス 클레이만까지 얽혀 있다고 알려지면서 빼도 박도 못하는 나쁜 놈이라고 확정 지어졌습니다. ワルプルギス 어쨌든 회의로 돌아와서 베루도라가 템페스트에 있길 한 것 때문에 회의는 시작하기도 전에 뒤집어져서 높으신 분들이 난리가 났는데 我は暴風竜ベルドラテンペストである 길드장이 기절한 사이에 드워프와 엘프 쪽의 베루도라가 왜 여기 있게 되었는지를 설명. 簡単に説明すると 그리고 그 설명에 자신이 전생했다는 사실까지 밝혔고 나중에 모두의 앞에서도 그 전부를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전생했다고 커밍아웃한 것이나 다름없는데 다들 뭐 별 이야기가 없는 걸 보니 자세하게는 안 밝혔으려나 싶기도 하네요. 아니면 네가 전생한 것보다는 베루도라 선생님의 입장이 더 쇼크라서 그럴지도 모르고
어쩌니 저쩌니에도 그 정도의 임팩트가 있는 도롱뇽님이었습니다. ですよね。 긴급하게 날아온 라미리스는 템페스트가 멸망할 것이라며 아주 호들갑을 떨었고 뭔가 중대한 사건과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 기대하게 되었습니다만 없었습니다. 라미리스가 대단히 호들갑을 떤 후에 베루도라의 부활 소식을 전달받고 개소리 말라며 헛소리를 뿌리다가 베루도라본인 앞에 떨궈주자 ベルドラ、悪いけどこの子の相手してやってくれる？ 소식이란 게 멸망할 거라는 찌라시 말고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쨌든 라미리스는 소동으로 넘어갔고 각국의 대표들이 참여한 회의는 무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俺たちが正義だったと主張するんだ。たった一人で2万もの軍を滅ぼした者に友好を口にされても信じることな。だが暴風竜の仕業であるとするならば、リムル殿が魔王になったおかげで暴風竜に対する交渉が可能になったと感謝される方がいいですからね。 드와르고는 애초에 우방국이었고 블루문드는 그래도 꽁쳐오던 진실을 밝히면서 우호적임을 제대로 드러냈고 살리온 역시 마지막까지 리무르를 시험하다가 대답이 마음에 들어서 우방국이 되는 것으로 협의. 俺は俺が望むままに暮らしやすい世界を作りたい。力なき理想はざれ言だし、理想なき力は虚しいだろう。 이로써 템페스트와 함께할 동맹국들이 결성되는데 그래도 동맹국이 되는 것까지는 좋았어도 클레이 많은 나름의 위협이 되는 존재이기에 걱정하는 소리도 있었지만 리무르 입장에서는 나를 화나게 했다면서 한 따가리 제대로 할 마음이 아주 가득 차 있기에 関係ない。 이제 말할 거 다 말했으니 본격적으로 두들겨 패러 갈 뿐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템페스트는 3개의 나라와 국교를 맺어 전력을 늘린 가운데 라미리스는 옆에서 하도 놀아서 회의가 끝날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놀았고 결국에는 혼나면서 자신이 온 이유를 드디어 전달. ほら、さっさと来た目的を言え。はい。ではもう一度言うわ。この国、テンペストは滅亡する。 마왕 놈들이 침묵 회의에서 템페스트에 대한 의제를 올렸고 카리온네 동네를 쳐들어 가려고 한다는 것. 뮬란을 죽였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정작 뮬란은 살아있어서 殺された魔人というのは私なのです。 회의의 방향성도 모르게 되었고 결국 라미리스는 생각을 포기. 그리고 딱히 위험은 안 된다고 여겼는지 한층 더 느긋하게 욕탕에 들어가서 한잔하고 후에는 저녁 식사까지 제대로 즐기며 여유를 제대로 만끽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래도 회의는 계속 했기에 시온의 가슴에 반비례 한두뇌로 열심히 조사해온 발표로 현장을 느긋하게 진행되고 있었는데 元凶はニコニコ名前は？ラーメンです。ラーメンか。そういえばもう何年もラーメンを食べてないんだよな。英雄ラーゼンか。忘れてはならぬ男よな。 소이가 클레이만 쪽에서 움직임이 있다고 보고를 올리면서 살짝 진지한 분위기로 그리고 그들의 목적이 피난민만 남은 카리온네 동네로 가서 깽판 쳐서 민간인을 죽이고 그 영혼으로 클레이만이 진화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란 것을 알자 방금 전까지 잘 먹고 잘 놀던 사람 맞나 싶을 정도로 진지하게 변하셨습니다. 後手に回ってしまったか。クレイマンめ。 리무르도 갑자기 시간이 촉박해져서 곤란하여 진지하게 변하는데 클레이만의 계획을 알아채고 통수 맞았다고 알아챈 리무르였지만 의외로 반격의 수단은 매우 간단하게 자기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断固阻止だ。 잘 먹고 잘 싸고 잘 노는 동안 리무르 안에 라파엘이 방법을 제시했고 제시한 방법을 실행하기 위한 수단까지 전부 다 준비한 상태라고. 그리고 방법이란 것도 리무르가 그냥 좀 고생해서 왔다 갔다 전이 마법으로 마을 주민들을 전부 데려 오기만 하면 되는 것이라 그냥 밤새도록 열심히 왔다 갔다 해준 덕분에 병력의 증설은 물론이고 약점이 될 요소도 한 번에 제거했습니다. 何しよう。よし。勝てよ。 리무르가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며 위험 요소를 제거함과 동시에 또 달리 실행한 계획은 마왕 회의에 참가해서 클레이만에게 서프라이즈를 선사하는 것. 데려갈 사람도 정하여 깜짝 놀래켜주려고 만반의 준비를 했는데 お前にはこの町に残ってもらい防衛をお願いしたい。というか一番重要な役割だぞ。
一番 데려갈 사람의 강력한 전투 요원인 베루도라는 일단 제외. 본인이 직접 간다고 하는데도 왜 빼나 했더니 리무르에게는 베루도라 소환술이 있어서 일부러 뺐다고. なるほど我は遅れて現れるヒーローだなずるくないそれ 그러니까 어차피 둘밖에 못 데려가는 데에 베루도라를 구태여 넣지 않아 사람 수를 늘리고 배알이 꼬아지면 베루도라를 회의장 한복판에서 불러서 깽판 치겠다고 하네요. 클레이만 입장에서는 이게 뭔 개소리야 싶겠네요. 話がわかりますね。本当は仲いいのかこの二人 리무르가 자기 병력을 파병 보내고 일본의 애들까지 다 보내고 나서 마왕 향후회에 나갈 준비를 하는 만큼 이번에야말로 진짜로 마왕 향후회인지 뭔지들 드디어 보는구나 했습니다만 俺たちも準備をしないとなワルプルギスに向けて 다른 마왕 쪽에 썰을 푸느라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まあいいでしょう。 클레이만의 디오력, 프레이의 수작질, 기이와 레온의 찌찌 파티까지 이어지는 마왕 향후회 모두의 향후회를 향한 마음가짐을 볼 수 있었는데 향후회가 준비되어가는 와중에 밀림이 왜 마탱이가 간 상태로 나오는지에 대해 나왔는데 클레이만의 수작질과 프레이가 배반 때려서 간단하게 조종된 것이라는 전개였습니다. これでいいのかしら、クレイマン。これで最強の人形が手に入りましたよ。 밀림이 정신 멀쩡할 때는 진짜 아무것도 못하다가 저주받고 나서 화풀이 하는 게 실로 참된 프로 디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자동 방어가 작동한다고 하니 깨갱하고 빠지는 걸 보면 참된 악역임을 볼 수 있네요. まあいい。こいつを使えば私の発言力も増すだろう。 클레이만 진영의 목적을 알고 미리 대기하여 전투 준비를 하는 리무르 진영. 리무르 진영의 기습으로 두 진영 간의 전쟁이 시작되는데 作戦開始 말이 전쟁이지 실질적으로 벌어진 것은 일방적인 학살입니다. 애초에 맞붙기 전에 기습과 함정을 이용해서 일방적으로 때리면서 시작한 것도 있지만 부대원 하나하나의 스펙 차이가 심각할 정도로 벌어져 있던 것도 있어서 일방적으로 두들겨 팼습니다. 클레이 만보니는 집에서 차 한잔 마시면서 마왕 향후회에서 어떤 개꿀잼 멘트를 뱉을까 고민하고 있을 때쯤 지금 이 상황을 보면 뭐라 할지. 부대원들의 스펙에도 일방적인 차이가 있지만 부대를 통솔하는 네임드 간에는 그나마 심각한 격차가 없습니다. 相方もこんなにも弱かったのか밀리민의 빠박이는 제법 세서 좋은 승부를 벌일 테지만 어차피 저 짝은 틈만 보이면 캬로 할 것이 뻔해서 논의이고 スフィア殿同時に行くぜ。こいつは強い。それを認めようじゃないか。 가면 쓴 친구들은 애초에 포비오가 강하지 않은 것도 있어서 제법 고생할 것이 슬슬 보입니다. 근데 이쪽도 클레이만직 속 부하 같은 건 아니라서 수 틀리면 클레이만한테 뻑큐하고 런할 수 있는 것이 또 문제겠네요. 今回はあなたたちの始末は依頼されておりませんあたいたちが本気なら今頃あんたたちはこの世にいないんだから 完売だな 그나마 야무자인지 야무치인지 아는 롱만이 클레이만 직속 부하인데 쫄릴 것 같으니까 바로 런하려고 각 찾는 것도 그렇고 클레이 많은 해지간이 잔마왕이네요. 베니 마루 휘하의 리 무르 부대는 잔챙이들은 대부분 섬멸하고 네임드 간의 전투가 시작. 야무자 쪽은 비장의 수단을 보이는 듯했지만 대머리가 풀파워하자 나가 떨어졌고 대머리 쪽은 부하는 전멸했지만 대머리 혼자 남아서 제법 좋은 싸움을 게루도와 포비오는 떡 발리는 등의 각각의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勝負には負けたがまだ俺たちは生きている次に勝てば問題なかろうそうだな 한 가지 특이점이라면 배먼니에게 찢겼다가 런하려던 야무자가 클레이만의 조작질로 카리브디스로 변하여 하드 트롤링을 했다는 점입니다. 불완전하기는 했지만 마왕급이 아니면 처치하기 곤란한 것이 맞기에 싸우던 친구들 모두가 긴장하고 있었는데 이 카리브디스를 일도양단한 것이 베니 마루. 悪いな完全体になってから遊んでやりたかったんだが消えろヘルフエア 배머니가 화들짝 놀랄 정도로 강력했기에 더 강력해진 베니 마루의 힘이 나름 증명되었네요.
베니마루 네가 날뛰고 있을 무렵 리무루와 슈나도 나갈 채비를 다 마쳤기에 슬슬 무거운 엉덩이를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そうかシュナ様もとてもよくお似合いです。ありがとう 마왕 향후회에 참석하는 리무르는 마중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고 슈나는 클레이 많이 비운 집을 털러 가는데 털러 가보니 빈 집을 지키는 개가 아니라 데스 드래곤이 격렬한 환영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를 조종하는 것이 클레이만의 미들 핑거 아다르만이었고 이를 슈나가 가볍게 격퇴함과 동시에 어쩌다 보니 포섭까지 해버리면서 상황을 종료시켰습니다. 何私の魔法を上書きしただと아다르만 쪽은 아예 리물은 임을 신앙의 대상으로 보겠다면서 쫓아오던데 도대체 클레이만 놈은 하나같이 충성하는 부하가 없네요. 我らの新たなる神にふさわしい素晴らしいお名前です 그리고 향후회에 방문한 리무르는 그곳에서 온갖 마왕들과 만나면서 화들짝 놀랐다가 화도 내면서 격렬한 감정 표현을 했습니다. 개 중에는 제가 마왕 아닌가 하는 녀석도 있었고 저거 칼리온 아닌가 하는 녀석도 있었지만 전부 리무르의 기분 탓으로 넘어갔는데 万が一カリオンだとしてもこんなバレバレの方法で参加するわけないし別人だな 그리고 이번 향후회의 메인 이벤트인 클레이만은 등장하자마자 밀림을 한 대 치는 것으로 어그로를 단번에 왕창 끌어가는 놀라운 어그로력을 보여줬는데 덕분에 다른 녀석들은 몰라도 리무르의 어그로만큼은 제대로 핀포인트로 끌은 것은 확실했습니다. 俺の友達を殴った報いきっちりと支払わせてやる楽に死ねると思うなよ 마왕 향후회가 시작되어 자기소개 타임이 끝나고 곧바로 클레이만 쪽에서 장렬한 연설을 시작. クレイマン様レオン・クロムウェル様リムル・テンペスト様 결과적으로는 리무르 저 새끼를 다 같이 조집시다라는 내용인데 리무르 본인도 족같지만 끝까지 들어줬고 お前嘘つきだな何 증거 가져오라면서 꼼야를 시전하셨습니다. 당연히 꼬운 클레이만은 숙청거리며 또 아가리를 놀렸지만 다른 사람들은 더욱더 뚱 한반응 미디에 결국 리무르 쪽에서 성방을 갈기며 한판 벌이는데 악격인데다 찌질한데다 성우가 그분이니? 저걸 안 치고 넘긴다? 결국에는 마왕 향후회 분들의 입회하에 대판 벌이게 된 리무르와 클레이만이었지만 사전에 개수작을 부려놓아 밀림이 클레이만 쪽에 붙었기 때문에 리무르 본인 입장에서는 클레이만보다 밀림 쪽이 더 골치 아플 따름입니다. 결국 당사자들끼리는 안 붙고 리무르가 밀림을 상대하는 꼴이 되었는데 望み通り皆殺しにしてやる 리무르 본인은 밀림에게 손대고 싶지도 않고 힘도 빡세게 들기 때문에 저주를 푸는 방법을 찾았으나 呪法該当なし 리무르는 설마 우리 라파엘이가 클레이만 따위에 저주 술식도 해석 못하냐고 한탄하며 짜증냈는데 라파엘은 이어서 뭐라 말하려다가 리무르가 짜증내는 바람에 삐져서 침묵. 기이가 만들어준 결계 내부에서 분담하여 싸우던 도중 약간 좀 위험할 뻔한 순간에 배로 돌아간 한 입. 처치 곤란하던 밀리미를 던져주고 자신은 쩌리들을 보러 순회 공연을 시작하는 리무르 씨인데 쫄다고 하나는 조종당하고 있었기에 풀어주고 획득. よしよし 최고 걸작인지 뭔지 했던 녀석은 베레타가 분해해서 전리품으로 가져가며 정리가 다 된 상황이라 리무르가 할 일은 딱히 없었습니다. 거기에 보스인 클레이만도 시온에게 진짜 영혼까지 탈탈 털리고 있었던 지라 리무르가 이번에 한 것은 딱히 貴様許さんぞ行けマリオネットダンス 눕혀진 당사자께서는 밀림에게 도와달라고 헬프를 요청했는데 밀림이는 내가 왜 해야 하냐면서 반문. なんでそんなことをする必要があるのだ 알고 보니 딱히 세뇌고 뭐고 당한 것도 없었던 데다가
칼리온도 죽이지는 않았고 프레이도 밀림이 때문에 도와주는 척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이게 전부 클레이만을 속이려고 밀림이가 짠 것이었고 물론 엔간한 사람들은 밀림이가 조종당할 리가 없으니 뭔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리무르도 라파엘이 알려줘서 눈치챌 기회는 있었지만 본인이 가만히 있으라고 했던 데다 ごめんね 베루도라도 알려주려고 했는데 씹었으니 그리고 그런 밀림에게 멘탈적으로도 털린 클레이만은 마지막 바라기로서 각성 마왕이 되는데 あんたはあたいたちより弱いんだからさ一人で無茶したらダメだよと私たちを頼るように手分けでさ僕はこの世界を手に入れるいいでしょう 이것은 라파엘의 계획에 있던 전개였기에 이제부터는 정말로 리무르의 턴입니다. さあクレイマン決着をつけようじゃないか 클레이만이 각성마왕이 되기는 했지만 0.5리 무르도 되지 않은 힘이었던 데다 클레이만이 도주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까지 전부 알고 있어서 흡수로 손쉽게 수단을 파회. 각성마왕이니 어쩌니 해서 조금은 기대했지만 리무르는 벨제비 트 하나만 사용하면서 주먹으로 두들겨 팹니다. 그리고 클레이만은 어차피 살려줄 생각은 없었던 터라 정보 수집이고 나발이고 별로 중요하지는 않았는데 そうか 가기 전에 카자 리무에 대한 정보를 뱉고 갔기에 나름의 퇴장 의미는 있을지도? ラプラス君の言う通りだった私は少しやりすぎたようです 클레이만이 죽고 나서 이제 다시 마왕 향후회가 시작되는 가운데 클레이만과 리무르가 싸우는 것을 보고 아 이제 안 되겠네 싶어서 프레이와 칼리온이 탈퇴를 선언. さっきの戦いを見ていて確信したのだけれどクレイマンと戦ってもよくて互角だったわ俺もよミリムとタイマン張って負けた身だここは潔く軍門に下ろうと思う 이제 마왕도 10명이 아닌 8명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이름을 지어야 한다고 했는데 베루도라가 추천한 덕에 리무르가 이름을 짓는 담당이 되었고 新たなる呼び名をつける権利それを君に進呈するこれは大変名誉なことだから当然引き受けてくれるよなわかったよまったく 팔성 마왕이라는 명칭을 붙이는 것으로 이번 마왕 향후회는 즐겁게 폐막하였습니다. 예전에 신명일 때는 몇 번씩이나 이름을 붙이느라 고생했다는데 쫄따구들 이름 붙이느라 이골이 난 리무르에게는 손쉬운 일입니다. 약간 좀 이틱하지만 마왕 향후회님들의 감성에는 딱 맞나 봅니다. 애초에 인형들이 다중이 スライムミュービーリムル・テンペスト様 이렇게 전생스른 마왕 향후회가 끝나고 리무르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끝으로 엔딩을 맞이했습니다. なんということもない普通の人生を歩むはずだった俺は魔物たちの国を作った俺の名はリムル・テンペスト一匹のスライムである 그러고 보니 엔딩 직전에 루미나스 발렌타인의 정체가 밝혀지면서 대리였던 친구가 집에 돌아갔다가 라플라스에게 하트 캐치당하여 죽기도 했는데 다음 작품이 나올 때까지는 조금 쓸쓸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전생했더니 슬라임이었던 건에 대하여 이기 이쿨 리뷰였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クレイマンお前はほんまにバカやったで